착하지만 엉뚱한 태희, 깍쟁이 독설가 혜주, 아웃사이더 지영, 그리고 발랄한 쌍둥이 자매인 비류와 온조는 여고 동창입니다. 나뭇잎만 굴러도 까르르 웃는다는 그 좋은 시절에 인천 여상을 함께 다녔던 둘도 없는 친구들이었죠. 그녀들이 20살이 됐습니다. 인생의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죠. 어떤 곳이든 한 곳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 계속 배를 타고 그 어디서도 멈추지 않고 물처럼 흘러다니면서 사는 거야. 태희는 꿈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저도요. 배를 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타는 건 유람선은 아니다. 저도 유람선 타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히 그 꿈이 뭔지 몰랐습니다. 난 그냥 계속 돌아다니고 싶어. 그럼 난 강 옆에 아주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을 테니까 지나가다가 들러. 반면 혜주는 안정적인 삶을 꿈꾸었죠. 커플 심부름 좀 하면 어때? 그런데 민감한 건 일종의 컴플렉스라고. 그러니까 저부가가 징그러운 소리 듣는 거야. 현실주의자이기도 했고요. 네가 사회생활의 맛을 못 봐서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리고 야심이 많기도 했습니다. 내 20평생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니? 별 생각 없이 여상 간 거. 인천에서 제일 좋은 여상 나오면 뭐하니?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지영은 비밀이 많은 친구였죠. 네가 전화해서 의외였나? 그래? 내가 그렇게 전화 안 했냐? 드문분출, 친구들에게도 별로 연락이 없었고 무얼 하고 사는지, 어디 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즘 양말 누가 이렇게 기어 신어? 얼마나 한다고? 아니 누가 감히 어디지 아껴 써야 잘 살지. 여기서 더 아낄 게 뭐가 사실 있다고? 지금은 사실 지영인 달동네에 다 무너져가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내려앉는다고요. 네. 얼마라고요? 이런 건 주인집이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최근 천정이 더욱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이사갈 형편이 아니었죠.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단 한 번도 친구를 집에 데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혜준의 부모님은 지긋지긋하게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난 부모가 이혼하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뭐. 결국 부모님이 이혼하자 엄마나 아빠 그 누구와도 함께 살고 싶지 않았던 혜준은 고시원을 개조한 작은 방을 얻어 20살에 독립했습니다. 지금 맥반석 나오니까 들어들 가세요. 꿈을 찾아 방황하던 태희는 아빠의 찜질방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자, 이걸로 한번 갈아입어봐. 뭔데? 개량한복? 다른 데서도 다 이걸 입고 장사하니까 보기도 좋더라. 싫어. 나 절대 안 입어. 내 스타일도 아닌 걸 내가 어떻게 입어. 거기에 뇌성마비 시인을 위해 타이핑해주는 봉사활동도 했죠. 사람들은 움직이고 나는 잠을 잔다. 나는 늘 그렇게 잠자는 기분이다. 아빠는 그런 태희를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배부리고 등 따시우니까 지 아까리도 못하면서 맨날 남의 일만 정신 뿌리. 혜주 역시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태희가 걱정스러웠죠. 너 남들부터 그렇게 다 들어주고 살다가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한다고. 애매한 동정심이랑 사랑은 달라. 정신 차려. 손재주 좋은 비류와 온조는 액세서리를 직접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든 거야. 언니 이거 얼마예요? 그거 2,000원. 지영은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 졸지의 백수가 돼버렸죠. 또 새로 일할 때는 좀 알아봤니? 아직이요. 공장 기계들 처분하는 대로 월급 밀린 거 보내줄게. 그동안 수고했다. 그리고 가족이라곤 할아버지 할머니뿐인 지영은 다시 취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서류에 보니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걸로 돼 있네. 격리를 보려면은 신원보증해줄 직계가족이 필요한데.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던 지영은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죠. 아줌마, 일자리 좀 알아봐 주세요. 나야 파출부 자리밖에 모르지.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자신의 처지가 싫었던 지영은 괜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짜증을 내곤 했어요. 칼로 잘라 먹으면 되잖아. 할아버지, 소리 좀 줄여. 일치적 전제주의를 혜주는 백으로 증권사 계약직에 입사했습니다. 혜주씨, 이세력 본사로 꼭 부탁해. 저 혜주씨, 우리 마실 것 좀. 커피를 타고 복사를 하고 팩스를 보냈습니다. 박 대리님 입출금 계좌랑 주력 계좌 리스트 뽑아놨는데요. 그래? 혜주는 나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여직원들은 다 야간대학 다니던데
혜주 씨는 안 가? 평생 잔심부름이나 하는 저부가 같이 인간으로 살 순 없잖아. 직장에서 혜주는 저부가 같이 인간 취급을 받았죠. 지점장이 오늘 나한테 커피 심부름 11번 시킨 거 알아요? 11번? 시세만 안 좋아봐. 우리 중에 하나는 바로 자판이야. 언제든 자판기로 대체될 수 있는 계약직. 그게 혜주의 자리였습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응? 사실 지영은 텍스타일 디자이너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너 요새 뭐해? 유학 가면 어떨까 생각 중이야. 요즘 텍스타일 공부하는 사람들 외국으로 다들 나가잖아. 유학은 뭐 아무나 가니? 돈이 있어야 가지. 혜주의 전곡을 찌르는 몇 마디 말은 지영의 자존심을 아프게 했죠. 그러지 말고 이 언니가 알바자리 소개해 줄 테니까 용돈이나 벌어서 학원이라도 다녀보든지 해. 혜주는 지영을 위해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조언한 거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암담한 지영은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혜주의 말들은 상처가 됐죠. 겨우 구한 직장이 식당에서 일하는 거라며? 그러는 넌 백으로 들어간 증권사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 여고 시절 가장 친했던 지영과 혜주는 야 서지영, 너 머리가 왜 그래? 너 이거 집에서 했지? 서로가 이토록 다름을 깨달으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너희들이 제일 친한 사이였잖아. 예전에 친한 사이였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혼자가 중요하지. 졸업한 지 1년이 되자 각자 살기 바빠진 친구들은 점점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졸업하니까 애들하고 멀어지는 거 그게 제일로 섭섭하다. 학교 다닐 때가 정말 좋았었는데 매일 만나다가 떨어져 지내니까 이제 만나도 별로 할 얘기도 없고. 태희는 친구들이 멀어져 가는 게 섭섭했죠.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줘야 우리 우정이 유지되지. 이러다가 우정이 금세 금 간다고. 어느 날 태희와 지영은 길에서 떠도는 거지와 마주쳤는데요. 난 솔직히 그렇게 될까봐 좀 무섭다. 아무런 미련 없이 자유롭게 떠돌아다닐 수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닐까? 그걸 자유라 그러니? 그렇게 다니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떡해. 자유와 불안은 한 끗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걸 대하는 태도는 극명하게 달랐죠. 하루하루의 삶이 위태로운 지영은 두려웠고 태희는 거기에서 자유를 받습니다. 그렇게 꼭꼭 쳐닫고 살면 방에 곰팡이 안 피냐? 태희는 독단적인 아빠가 갑갑하고 버거웠어요. 이 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야? 아빠,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야. 이런 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폭력이라고. 하지만 지영은 버거울 아빠조차 없는 자신의 상황이 불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은 동대문으로 쇼핑을 갔는데요. 얘들아 어때? 이거 살까? 또 살라고? 착착 좀 사. 갖고 싶은 게 계속 보인다 어떡하냐? 혜주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물건을 사댔습니다. 엉뚱한 태희는 칼의 눈길이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겐 말하지 못했지만 무엇도 살 형편이 못 되는 지영은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각자 관심사와 취향이 다른 친구들은 쇼핑센터 안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늘 함께 있을 것만 같았던 친구들은 각자 가고 싶은 길이 달랐습니다. 길 위에 선 그녀들의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펼쳐질까요? 오늘은 고양이를 부탁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2001년에 개봉한 영화라 촌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감성만은 아직도 좋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제목이 고양이를 부탁해인 이유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혜주의 20살 생일날 선물을 살 돈이 없는 지영이 길고양이를 선물했죠. 생일 축하해. 뭐야? 야, 나 주는 거야? 너무 예쁘다. 이름은 티티야. 그런데 혜주가 이 선물을 거절하고 맙니다. 그땐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내가 키울 조건이 아니거든. 이사도 가야 되고 말이야. 근데 얘 말이야. 고양이 얌전한 줄 알았더니 보기보다 손이 많이 가더라. 다시 지영의 손으로 돌아온 고양이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태희에게 맡겨지죠. 반려동물은 안정적인 상황에서만 키울 수 있겠죠.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한다면 부담스럽고 작은 고시원 방에선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방황하는 청춘들은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야 해 불안정하죠. 여유롭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영의 손에 구조된 길고양인 이 친구 저 친구네 집을 떠돌게 됩니다. 젊은 우리의 방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고양이를 부탁해에서 고양이는 안정적인 삶이나 편안함을 뜻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유를 구속하는 속박이나 굴레를 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쩌면 안주해버린 20살에게 고양이를 부탁하고 떠나라고,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고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감독님은 20살의 그녀들이 고양이를 닮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고양이는 마치 앙칼지고 예민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그녀들의 모습 같거든요. 즉 고양이를, 방황하는 청춘을 부탁한다는 뜻은 아닐까요? 고양이를 부탁해는 나이 드신 분들에겐 젊은 시절을 회상하게 하는 영화일 것 같고, 젊은이들에겐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고난을 공감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건 관계였습니다. 사회로 나오면서 가깝던 친구들과도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죠. 누구나 그런 씁쓸함을 한 번쯤 느껴보셨을 텐데요. 멀어진 사람과 억지로 가까워질 필요도 없고 억지로 해서 되지도 않는다는 걸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아요. 고양이를 부탁해를 보면서 좋았던 점 하나는 인천의 예전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인천원과 월미랜드, 시장, 골목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있죠. 고양이를 부탁해는 개인적으로 후속편이 나와도 재미있을 것 같은 영화입니다. 그녀들은 불안과 자유 사이에서, 안정과 불안 사이에서, 억압과 자유 사이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저부가 가치 인간과 고부가 가치 인간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